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예, 이제부터는 온라인 집단 성범죄 이 조주빈 사건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조주빈은 어제 12,000쪽 분량의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10시간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경찰 수사 기록에 남은 조주빈의 진술은 단지 이 얘기뿐이었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얘기를부터 해보면 조주빈이 다른 성착취 영상 관련된 혐의 말고 손석희 사장 진술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주빈이 옛날에 자기의 어떤 텔레그램을 통해서 회원들한테 이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일단 그 구속이 돼서 지금 검찰로 송치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관심의 초점을, 이 수사의 초점을 자꾸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결국은 미성년자와 여성을 어떤 성으로 착취를 해서 이 학대한 영상들 올려서 판매한 바로 이 혐의가 가장 중점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대중들의 관심들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손석희 사장 이야기라든지 윤장현 시장 이야기, 김웅 기자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 사건의 초점을 자꾸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 교수님, 말씀처럼 진짜 별건, 다른 거를 던져서 본류를 흐트러뜨리려는 속내, 상당히 전략적인 겁니까? 네,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속 상태에서 유치장에 입감이 돼 있잖아요. 그럼 밤을 하루 이틀 정도 새게 되면 거기서 본인이 가장 죄송하지만 필살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죄책을 줄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의 주무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N번방에서도 실제 추정자들이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거물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경찰에서 얼굴을 공개했을 때 이슈로 덮기 위해서 이런 유명 인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 볼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되게 큰 범죄자다 이런 걸 좀 보여줄 목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옵니다. 나는 급이 다르다. 그렇죠. 이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착취물 관련된 유통범죄는 나한테는 일개 별거 아닌 거고 실제로 내가 관련된 사건은 이런 유명인사들 관련된 사건을 내가 핸들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수준은 된다는 것을 자기 한 10,000명 정도 되는 추종자한테 보여주는 일종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도 분석을 해봅니다. 말씀처럼 조주빈의 진술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기 행각과 관련해서도 오늘까지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손 사장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손 사장과 조주빈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는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 부인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JTBC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JTBC 가보니까 이제 진짜 믿어본 거죠. 줘봤자 얼마나 좋겠냐. 아스톤비라도 잠깐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네요. 정태현 변호사님,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종합을 하면 협박 피해자인 손석희 사장이 조주빈 일당을 일단 만났다는 데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의 피해자임은 맞는 것 같은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조주빈이가
이제 최 실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저기 내가 손석희 사장하고 잘 아니 이야기를 해서 방송 출연시켜주겠다. 억울하고 풀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손석희 사장과 최 사장의 만남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좀, 아직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경찰에서 이 최 시장이라는 사람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손석희 사장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곧 밝혀질 걸로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좀 특이하죠. 피해자, 그러니까 해코지를 하겠다는 겁을 준 거 아닙니까? 조주빈이 말하자면. 흥신소 사장인데 내가 김웅 기자로부터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위해를 가도록 하는 그 정보를 받았다. 이런 겁을 주어서 손 사장이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대리라는 최 실장이라는 사람을 또 만났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손석희 사장이 직접 밝히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곧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구정차장. 네. 그래서 조주빈과 손석희 네. 사장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는 게 네. 그렇게 언론사 사장을 쉽게 네. 만날 수 있느냐. 그것도 네. 대리인이 만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도 사장님 자주 만나십니까? 네. 이게 어느 회사나 예. 그 그러니까 사장은 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방송국의 경우에는 이제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 외부인이 그 출입이 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인과 약속이 돼 있고 안내실을 거쳐서야만 그 사장실 또는 그 방송국으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손 사장을 만약에 만났다라면 실제로 손 사장과 이 조주빈 씨 간에 뭔가 그 관계가 있었고 충분히 사전에 연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 무슨 연유로 연락이 됐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신고 안 했냐. 둘은 조주빈과 손석희 사장은 무슨 관계였냐 계속 논란이어서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장현 시장에게 돈을 뜯어낼 때도 JTBC 뉴스에 출연시켜 줄 테니까 나한테 돈, 내가 손석희 사장 연결해 주겠다. 그러면 이 윤장현 전 시장과의 조주빈 씨의 대화를 손석희 사장이 정말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도 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4억 5천만 원을 뜯긴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난 17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뭔가 본인의 항변을 좀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 조주빈이 포착을 해서 접근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JTBC에 출연시켜 준다고 하니까. 근데 막 윤장현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게 또 사기일 수 있으니까 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서울로 데리고 와서 윤 실장하고 만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건넨 거예요. 활동비로. 근데 그 뒤에 차일피일 연락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기로 들통난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조주빈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의 약점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의문점은 그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어떤 사람들을 연결시켜 줬는 것인지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그럼 윤장현 시장의 어떤 존재와 이런 출연 사실을 알았는 것인지 그 내막은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좀 관심인데 물론 지금 JTBC 측에서는 기존의 입장 이외에는 뭐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검찰도 이거는 사건의 본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범죄 행각에 더해진 사기 행각이기 때문에요. 염견은 교수님. 네. 그러면 그 조주빈이 자기 박사방 방에 손석희 사장 그 뺑소니 의혹 관련해서 CCTV하고 블랙박스 내가 다 뺐다. 네. 이 부분은 여전히 신빙성이 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당시 조사한 내용을 봐도 관련 CCTV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박사방에서 계속 이 조 씨가 한 행동 패턴들이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망식 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망식 예, 사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망을 던지잖아요. 예. 그물을 던지는 식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들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댓글 같은 거를 데이터를 축적을 해갖고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이후에 이 사건 봤지? 이 사건이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내가 사실 이런 과정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박사방에서 실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본인이 아주 영향력 있는 40, 50대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인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까지도 전부 다 연루된 걸로 좀 포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합니다. 투망식 전략. 네, 투망식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투망식 사기. 던져서 그러면, 던져서 걸리면 이제 내 거란 얘기죠. 아, 그럼 뭐 엄청나게 큰 구물을 던져서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그럼 그 부분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볼까요? 투망식 사기, 조주빈이 집단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만들어낸 인물, 박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런 투망식 사기가 가능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염견은 교수님. 네. 다음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 연예인 이제 카카오톡, SNS 메신저에 있었던 것도 내가 얘기를 한 거고, TV에서 성완종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네. 형사 둘이 병실에 의지 안 섰고 성완종을 감시한 사고 났다는 말에 형사가 말문이 막혔다. 성완종 의혹 관련해서 자기가 좀 여기에 어느 정도 가담했다는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경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에는 제가 볼 때 배후 세력 내지는 조력자가 있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특히 이슈가 된 관련된 사건 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지 않은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이 박사방을 통해서 취득을 했고 이걸 가지고 현재 나는 이러한 내용들하고 연루되어 있다 이런 쪽에 포장하는데 포장지로 일종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조 씨의 지금 이 모든 진술 내용들이 전부 다 허세를 부리기 위한 거짓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목적, 본인이 이 사건을 어쨌든 활용해서 과시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N번방이라는 것 자체가 무한대라는 뜻을 무한대수 할 때 N을 쓰잖아요. 박사방만 있는 게 아니고 유사한 그 텔레그램 내에 성착취물이나 개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그 방이 2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 박사방을 운영하는 조 씨 입장에서는 다른 방들과의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 회원들을 착취물만 가지고 유인하기에는 좀 힘이 딸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치적인 모략이나 어떤 권력 관계에 대한 내용들까지 음모론에 융합을 해갔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마케팅으로 활용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주빈의 목소리 한번 듣고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그럼 이거네요. 앞으로 수사는 이 끔찍한 조주빈의 범죄 행각에서 이 조주빈의 거짓말을 얼마나 걸러내느냐, 앞으로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영 교수님.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유명인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얼마나 급이 높은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네. 가짜 계좌로 연막 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사방에 들어가게 되면 계좌를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속칭 불리는 가상화폐 계좌를 이제 노출시켰고요. 예. 일로 돈을 입금을 하면은 내가 이제 회원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좌가 허위의 계좌였다는 얘기죠. 당시에 그 조 씨가 이런 허위 계좌를 사용한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경찰에서 이미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시도 내지는 또는 탐사보도라는 기자들이 역시 그 박사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걸 운영하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에서 접촉을 자꾸 시도하기 때문에 자기의 계좌가 공개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 상황으로 느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위의 가상 계좌를 수사 내지는 포착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 교수님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뭐 가상계좌 자체를 합쳤다가 뭐 풀었다가 하면 네. 이거 정말 수사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박사방 회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텔레그램 서버가 아닙니다. 이게 중동에 있는 서버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뭐 마약 관련된 거래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버 내용을 절대 미국 FBI 같은 수사기관에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회원을 가입한 150만 원 이상을 주고 정회원 가입한 사람들 숫자가 분명히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수사에서도 이 가상화폐 계좌를 정확하게 경찰이 파악을 해서 누가 송금을 했는지 누가 출금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이 부분 같이 보세요. 이게 조주빈의 말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범죄자를 직원으로 부렸고 마약 쥐어주면 잠도 안 자고 감시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마약을 쥐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박사의 직원들이 감시를 한 거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피해 여성들에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해서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탈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너의 개인 신상 정보를 알고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이 팀이 가서 너를 지켜볼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두려움을 주는 차원에서 소위 그 회원 중에서 충성심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공범 역할하는 직원들을 보내서 감시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 그런 감시를 당한다는 것을 느낀 그 피해자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마약이 오고 왔는지는 좀 더 챙겨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조주빈이가 종전에도 마약을 판매한다는 그런 또 사기를 또한 그런 또 전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약을 했는지 여부는 본인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검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공범들 검거를 통해서 좀 밝혀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뭐 연예인 카톡 부분이라든지 고성환종 씨에 관련된 얘기, 뭐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일단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 조주빈은 손석희 사장과 관련된 진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